상고나 항소도 일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복습 한번 하시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이 정도는 이제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러나 항소나 상고를 할 때도 진 부분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진 부분 중 일부를 할 수도 있어요. 부인인 원고가 남편인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로 10억 원을 청구했는데 2심 판결에서 결국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해요. 만약 피고가 상고를 하면 재산분할로 진 부분 6억에 대해서 전부 상고할 수도 있고 1억 원만 상고할 수도 있으며 1,000만 원만 상고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론상은 1원만 상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점은 1원을 상고하나 진 부분 전체 6억 원을 상고하나 똑같아요. 전해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변경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적어도 민사 사건보다는 훨씬 많지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변경되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좀 있으나 이 사건은 꼭 파기환송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확정되어야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됩니다. 즉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리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합법적으로 변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채무의 이행기를 뒤로 미룸으로 인한 이득은 다르겠지만 민법에서는 연 5%, 상법에서는 연 6%로 이자를 정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돈이 많고 재테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늦게 줘도 큰 이득이 없겠지만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늦게 주면 큰 이득이 있겠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해쇼츠에서 이어집니다. 1556편에서 든 예처럼 2심 즉 항소심에서 남편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경우를 상정해 볼게요. 6억 원에 대한 민법상 이자인 연 5%를 계산해 보면 1년에는 3천만 원이고 한 달에는 250만 원이 되겠지요. 만약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소송의 확정을 지연시킨다면 민법상 이자로 생각하면 한 달에 250만 원이니 심리불속행 결정이 4개월 후에 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불속행은 정말 빠르면 2달 반 정도 지나면 나기도 하지만 가끔은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가기도 해요. 다만 상고를 했다가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물어줘야 하고 인지대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하지 않고 일부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상고를 했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물어주는 것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인지대는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제가 전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에게 간편하게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인터넷 서신 제도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제도가 폐지되었네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그리고 야한 소설을 연재하는 경우나 주식이나 스포츠, 토토, 베팅을 하는 경우 등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더군요. 솔직히 참 기가 막힌 행정 편의주의 발상입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인터넷 서신을 보내면 영업일로 따져서 그 다음날 구치소나 교도소 재소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좋은 제도였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서실 전달하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 좋은 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만약 업무가 많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더 충원하는 게 맞겠지요. 전해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인터넷 서신 제도가 갑자기 폐지된 것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법무부 교정시설 관계자가 사유로 든 오남용 사례가 많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변호사에 한해서라도 허용을 해주는 것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악용할 리가 없거든요. 사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가기관이 또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들에게 가족이나 지인들이 인터넷 편지를 보내면 이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최근에 훈련병들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해요. 그런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지요.